수필을 쓰시는, 창작하시는, 그리고 수필을 읽으시는, 애호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데뷔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1978년이에요. 1978년이니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아주 오래됐죠. 78에서 88, 98, 그 다음에 08, 18, 40년이죠. 그리고 지금이 2021년이니까 90, 11, 그러니까 43년이에요. 1978년 날짜도 기억을 해요. 1월 18일 날 밤입니다. 자정입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큰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만 25살입니다. 제가 1953년 1월 말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을 약 열을 앞두었으니까 만 25세에서 한 열을 부족한, 그러나 이제 만 25세라고 봐도 되겠죠. 25살 때입니다.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이번에는 또 음식점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낮에는, 오전에는, 종로에 있는 당시 화신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그 뒤에 있는 검정고시 학원, 고등학교 과정을 하는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때서야 겨우 문학다운 문학을 접할 수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이제 문학을 접했고, 수필의 경우라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비천득 선생님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수필을 접한 적이 있고, 초등학교 때도 그걸 수필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도덕 교과서에 또 뭐 인류의 4대 성인에 대한 이야기 등등 먼 의미, 넓은 의미에서는 수필이라고 할 수 있는 글들이 많죠. 그렇지만 문학 수필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접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여러 잡지, 당시 유행하던 샘터 같은 데 실린 글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다 수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읽기는 했지만 문학 수필, 이렇게 말할 만한 것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검정고시 학원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제 또 수필들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책에 관심이 많으니까 종로에 큰 서점이 있었죠. 종로 서적이라고, 당시에 가장 큰 서점이죠. 거기 가서 이제 책들을 보고 필요하면 사서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고, 거기에서 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좋은 글들, 특히 또 시 같으면은 우리나라 시도 시지만은 중국시, 두시 언해를 배우잖아요. 두보의 시, 이런 것들도 접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겨우 문학다운 문학을 접했다고 할까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단태를 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남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청계천에 있는 헌책방에서 책을 사다 읽었고, 그 중에는 어마어마한 고전, 단태의 신곡이라든가 셰익스피어라든가 괴테 같은 그런 고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공부를 아주 안 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또 했다고도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오전에는 검정고시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오후 2시쯤부터 일을 시작해서 밤 11시가 넘어야 일이 끝나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등사라는 것이 있었죠. 그때는 지금 같은 복사기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이죠. 등사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철판이 있죠. 오돌토돌 하게 되어 있는 철판.
그 당시는 일본말이 많이 쓰였는데 일본말로 가르방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초치를 한 그런 종이를 깔죠. 그리고 철필로 글씨를 쓰죠. 그러면 이제 초가 벗겨 나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벗겨 나간 부분을 살려서 그 위에 검은 잉크로 인쇄를 하면 거기에 이제 잉크가 배어 들어와서 밑에 있는 종이에 찍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원고 용지를 2000장을 인쇄를 했습니다. 그렇게 2000장을 인쇄했는데 그때 400자 원고 용지로 만들었어요. 보통 200자로 쓰지만은 좀 많이 쓰려고 400자, 한 장에다 400자를 쓸 수 있게 만들어서 2000장을 인쇄를 해서 이제 다른 종이에다가 글을 쓴 다음에 거기다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옮겨 적는 거예요. 한자 한자를 궁서체로 써요. 제가 어려서 한문 공부를 좀 했고 그러면서 붓글씨 공부도 했거든요. 저를 유명하게 한 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단의 표지에 쓰여 있는 붓글씨로 된 이 단이라고 하는 이 붓글씨가 제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붓글씨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한글 같으면 궁서체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도 제가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대학교 다니거나 대학교 나온 친구들하고 같이 참모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글씨를 잘 썼어야 했거든요. 그때는 타자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행정서류를 썼는데 글씨를 잘 쓰는 게 중요했어요. 저보고 글씨를 써보라고 하는데 제가 잘 쓰니까 너 여기서 일해. 그래가지고 참모부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원고를 써보려고 인쇄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려고 딱 앉은 날이 1978년도 1월 18일 날 자정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날 밤에 수필을 3편 썼습니다. 그때도 그랬나 봐요. 지금까지 제가 70권의 책을 냈는데 대부분의 책을 굉장히 빨리 씁니다. 1200장 정도 같으면 보통 한 달이면 쓰거든요. 그때도 빨리 쓰는 버릇이 있었는지 하루에 3편을 썼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세 번째 거는 시원찮아요. 그게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첫 번째 게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좀 못하고, 세 번째가 아주 못해요. 세 번째 거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제 추천제도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 그래서 현대문학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문학 잡지였죠. 거기 출신이 거의 문단의 70%가 될 정도로 거의 뭐 현대문학 세상이었죠. 그리고 현대문학에서 수필 추천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까지는 수필 추천 제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와 소설에만 있었어요. 그 제도가 시행된 지가 몇 년 됐는데 그 사이에 정목일 선생님, 지금 한국 수필을 대표하는 정목일 선생님만 추천받았어요. 거의 한 5년 이상 됐는데 한 번밖에 추천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다 추천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보냈어요. 두 번째 작품은 수필 문학이라고 하는 수필 전문 잡지에 보냈습니다. 거기는 이제 수필 전문 잡지니까 당연히 추천 제도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저는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 추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자세히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문학 잡지라고 본 거 다 합쳐봐야 3권인가 밖에 안 돼요. 현대문학 1권, 2권만 나와요. 그리고 문학사상 1권, 이렇게 3권밖에 본 적이 없어요. 잡지도 매달 살 만큼 여력도 없고, 또 그렇게까지 내가 문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없었어요. 그냥 취미 삼아. 2000장 그러면 온구지는 왜 밀었느냐? 그때 이제 현대문학 말고 이제 샘터라고 하는 잡지에 내가 독자 투고를 해서 몇 번 실렸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잡지에, 문학 잡지까지는 꼭 안 꾸고, 이런저런 잡지에 글을 투고해서 하나씩 싣다 보면은 평생 가면 한 5, 60편, 7, 80편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책 비슷하게 한번 묶으면 많이도 아니고 한 2, 30권, 5, 60권 만들어서 아는 분들에게 한 권씩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감히 문학인이 된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날 수필을 썼는데 이왕 썼으니까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다음 달 잡지를 봤어요. 현대문학을 보니까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게 뭐 추천이 될 리가 있나?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 잡지 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난 몇 해 동안 한 번밖에 추천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1년에 한두 번만 하는 거예요. 한 6개월 모아가지고 한 번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바로 결과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도 보고, 그 다음 달에도 보고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아예 포기하고 점검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제가 이러저러한 인연을 거쳐서 문학 잡지인 한국문학사에 입사를 했고, 거기에 입사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부 부장이었는데, 편집부에 이제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편집부에 책들이 쫙 쌓여 있는 거예요. 막 흩어져 있죠. 여러 가지 책들이 막 수북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밝은 3월 달이었는데, 남쪽에서 햇빛이 비치고, 거기에 이제 밝은 햇빛 아래 이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책 하나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현대문학이에요. 지난해 9월호예요. 지금 3월이에요. 그 다음에 3월이니까 여러 달 지난 거죠. 우연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라는 게 참 우스운 거예요. 우연은 숨겨진 필연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연히 거기 있었고 저도 우연히 그 책을 딱 쥐고 딱 펼쳤어요, 페이지를. 4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딱 짚고 펼친 그 자리에 김정빈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뭐야? 보니까 제목, 책과 서점과 초회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낸 원고가 추천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2번 추천되어야 작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초회, 1회 추천. 2번째 추천을 되면 이제 작가가 되는 건데 1회 추천이 된 거예요. 제목이 바뀌었어요. 제가 책과 서점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보낼 때는 소고 작을 소 생각한다. 조그만 생각 이렇게 보냈는데 추천하신 조연현 선생님 문인협회 이사장이셨고 현대문학 발행인이셨고 유명한 문학평론가인 조연현 선생님이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저와 함께 또 추천된 분이 또 한 분 있었어요. 정경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완료 추천이에요. 이분은 한 번 추천을 이미 받아서 2번째 추천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현대문학 출신 2번째 수필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추천을 받아서 데뷔를 했으니까 제가 3번이죠. 그리고 이제 정경윤 선생은 그 뒤에 활동을 안 하셨으니까 활동한 사람으로 치면은 제가 이제 2번째 돼요. 정목일 선생님 다음이니까 제법 고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천받았던 첫 번째 수필 책과 서점과를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읽어드리기 위해서 종이에 인쇄를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역시 옛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뒤에 굉장히 많은 글을 썼죠. 책을 수십 권이나 냈으니까요. 책으로 안 내놓은 것도 지금 많아요. 요즘 출판 사정이 나빠서 책을 못 냅니다, 써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00매 이상 되는 원고만 해도 15권 정도 분량을 책을 못 내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완성되지 않은 원고, 짤막하게 쓴 원고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고 엄청 많이 썼는데, 그 뒤로 그렇게 많은 원고를 썼고 책도 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 40여 년 전에 쓴 이 원고하고 지금 내가 쓰는 요즘 원고하고 문장력이라든가 글 쓰는 솜씨가 정말 나아지긴 나아졌나 하는 생각이 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좀 타고난 것이 있나 봐요. 40년 진전시켰는데도 40년 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기도 하고
조금 달라졌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대충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고를 한번 읽어볼 것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사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저 자신도 흥미롭네요. 읽어볼게요. 책과 서점과 종로 거리를 걷다 보면 큼직한 서점들이 눈에 띈다. 갖가지 분야의 책을 갖춘 서점들, 나는 그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때가 많다. 딱히 살 책이 있어서가 아니다. 무의식 중에도 길을 잃지 않고 집으로 가게 하는 그 무슨 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점에 들어서게 한다. 나는 우선 서점의 분위기를 좋아한다. 고전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진지한 얼굴들이 책을 고르고 있는 장면은 정녕 아름답다. 책을 고르고 있는 이들의 표정 속에서 나는 삶에 대한 긍정과 사랑을 본다. 그 얼굴빛은 모두 선량하고 그 눈빛들은 탐구정신과 예지로 반짝이고 있다. 그렇다. 책을 고르는 것은 탐구를 향한 출발이다. 독서가 생의 진실을 채석하는 행위라면 책을 고르는 일은 그 채석장의 선택이다. 참되고 값진 채석장을 그들은 찾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쓰는 글 기법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문장을 이렇게 본문으로 길게 쓰기보다는 짤막짤막 끊어서 쓰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첫 문장부터가 짤막해요. 종로 거리를 걷다 보면 큼직한 서점들이 눈에 띈다. 이렇게 그냥 짤막짤막하게 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조금 분석적인 글을 많이 써요. 분석적이 되다 보면 철학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서정성, 정서성은 좀 약화돼요. 그래서 수필이라기보다는 에세이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이 제가 피천득 선생하고 그렇게 인연이 많고, 피천득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흠모하면서도 피 선생님처럼 글을 못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피 선생님은 분석 안 하거든요. 철학적으로 안 흘러가요. 감성, 감상, 감정 이쪽에 치중을 하죠. 훨씬 부드럽죠. 근데 체질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고 또 자기 나름으로 자기식으로 써야 돼요. 남을 너무 흉내내면 안 돼요. 나는 내 식으로 발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향그러운 무슨 딸기나 사과나 이런 맛은 안 나고 저 같으면 밤을 씹듯이 툭툭 터지는, 그렇게 향기롭지는 않으나 또 다른 맛이 있는 그런 글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밤이 사과보다 인기가 없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채석장이니 이런 것들도 약간 피천득 선생에게는 나오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것이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또 저만의 특성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부담을 가질 것은 없다. 사람에겐 각각의 개성과 주관이 있는 이만큼 절대적 가치를 지닌 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호와 성향에 맞추어 선택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